우리나라에서 크기로 5손가락 안에 드는 삼성 서울병원이 뚫렸습니다.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 때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에 방역 관리에 집중해온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접촉한 사람만 600명이 넘습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입니다. 병원 본관 3층 수술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25개 수술실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오후입니다. 지난 16일에 증상이 시작됐고 고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있기 전날까지 수술실에서 일했습니다.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오늘 오전 동료 간호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근육통이 있었고 다른 2명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들 간호사 4명은 3층 수술장, 시구역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수술에 함께 참여해 온 것으로. 검사 대상자는 오전에 277명에서 오후에 6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등 121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중증 환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방역 당국이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있어 접촉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바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 기자, 지금 있는 곳이 병원의 어디입니까? 네, 저는 병원 본관 건물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에서 돌출되고 또 창문이 여러 개 달린 부분이 수술실 25개가 있는 본관 수술장입니다. 확진된 간호사 4명이 모두 저곳 수술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지금은 잠정 폐쇄된 상태입니다. 병원에는 별관과 안병동에도 수술실이 각각 1개씩 있는데요. 병원은 본관 수술실에서 수술이 예정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또 급한 수술은 다른 수술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뒤쪽 높은 건물이 일반 병동인데 보시다시피 이곳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확진된 간호사들은 아직까지 일반 병동에는 다녀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곳만 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새로운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받기로 한 겁니까? 네, 병원은 오늘부터 사흘간 신규 입원 환자를 받지 않고 또 퇴원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래 진료를 원하는 환자에 한해서는 외래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자들을 조금 만나봤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도 많았지만 반응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여기 와서 하셨어요? 수술은 예정대로 하세요? 예, 그러는데 좋아요. 수술 담당했다고요. 확실하게 그 온도 체크하고 문의표 작성하고 그런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도 그 걱정스럽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 있어요. 네, 병원은 오늘 하루 외래 환자가 평소보다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병원 측은 이번 감염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확진된 간호사들은 모두 인접한 곳에서 근무하던 흉부외과 그리고 산부인과 간호사들입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 감염인지 또는 외부에 의한 감염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고 또 간호사 4명 중 16일 증상이 발현된 간호사가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맞지만 제일 처음 감염됐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4명 모두 이태원에 방문한 적이 없고 또 지인이나 가족 중에서도 확진된 사람이 없어서 감염 경로를 아직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병원이나 구청 측은 이 확진된 간호사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는 쉬는 과정에서 서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검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강남구 측은 접촉자거나 동선 등이 겹친 검사 대상자 620여 명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확진 간호사들과 같은 구역에서 근무를 했던 의료진 33명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선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감염병에 철저히 대비를 했다고 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자는 186명입니다.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 왔던 14번째 환자로부터 85명이 감염됐습니다. 응급실에서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의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한 입원 환자를 감염시키는 창구였습니다. 메르스 유행 사태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 여러분과 환자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후 방역 체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응급실 면적을 늘리고 감염병 의심 환자는 먼저 외부 공간 진료소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환자 문병도 평일 2시간, 주말 4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보호자도 1명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매일 감염 대책 회의도 열었습니다. 하루에 2번 이제 이벤트 체크를 해요. 관련 체크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뜨면 저희 제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또 뜨거든요. 그런데도 조용하고 잔인한 바이러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간호사들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메르스 때처럼 방역 관리 실패로 보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동선이 역학조사를 통해 나오면 방역 구멍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수도권의 다른 병원에서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직원 1명이지만 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건물을 통째로 폐쇄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10층짜리 병원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출입 통제라고 붙은 유리문 뒤엔 병실 칸막이까지 세워 내부를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용인 강남병원 방사선사인 26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젯밤 11시 반쯤입니다. 강남병원은 일반 외래 환자와 호흡기 질환 환자를 구분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병원 직원이다 보니 병원 의료진과 환자를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이 강남병원에 대해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병원 안 환자 174명과 의료진 39명 등 213명은 외부 출입은 물론 층간 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병원에서 접촉한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병원 직원은 총 135명가량입니다. 이 중 외래와 입원 환자가 118명입니다. 대부분 엑스레이를 찍는 방사선실에서 A씨와 접촉했습니다. 용인시는 A씨가 지하철 분당선을 이용해 용인 기흥역과 분당 서현역을 오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동선을 숨겼던 학원 강사와 관련한 확진 환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를 태운 택시기사의 부인에 이어 4살 손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를 태운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택시기사의 4살 난 손자 A군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군이 택시기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군은 9일부터 17일까지 부모와 떨어져 인천에 있는 외조부모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학원 강사가 이용한 택시를 나중에 탄 중국인 부부 2명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일에서 17일 이 택시에 탄 승객 가운데 카드로 결제한 143명의 명단을 확보해 검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 승객들도 택시 이동 경로 안내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원 강사의 수강생들이 찾은 노래방 이용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7살 B군은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고 B군과 접촉한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방은 앞서 학원 강사의 제자 2명이 이용했던 곳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3차 감염자가 다녀간 코인 노래방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서 6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직업 전문학교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A군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학교 학생 600명과 교직원 50여 명이 일제히 검사를 받은 겁니다. 학교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직업 전문학교는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이라
계약 연기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20일 이미 계약했습니다. 특히 20명이 넘는 밀접 접촉자들의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A군은 11일 감염 증상이 나타나고 나흘간 등교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A군이 지난 7일 도봉구의 노래연습장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래연습장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했던 도봉구의 10번 확진자가 다녀가 4차 감염지로 지목된 곳입니다. A군은 이 노래연습장에 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머물렀습니다. 보건당국은 A군의 밀접 접촉자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검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등교 수업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온 의료진 감염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의료진 간호사 4명이 감염이 됐거든요. 근데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도도 해드렸는데 2015년에 메르스 때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가지고 대책을 내놨었는데 코로나19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만 감염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할수록 감염력이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염이 병원 감염으로 이루어졌고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증상이 생기기 이틀 전부터 본인이 전혀 증상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이제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갖다가 겉으로 어떤 그 방역적인 대책을 통해서 찾아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국민이 5천만인데 10,000명 이상의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5,000명에 1명 정도는 산술적으로도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삼성병원 뭐 직원이 8,000명이 넘고 외래 환자들까지 왔다 갔다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이제 유동인구가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그 안에 확진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느냐인지 이제부터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무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일단 4명이 감염됐거든요. 이 정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험성을. 이제 이게 이제 감염이 만약에 이제 내부에서 온 감염이냐 아니면 밖에서 걸려서 이제 이렇게 불거진 감염이냐가 이제 일단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내부적인 감염이라 그러면 그런 감염의 고리를 빨리 찾아서 이제 위험한 분과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격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외부에서 걸려서 들어온 경우라 그러면 그 이제 경로들을 또 찾아내서 또 내부의 위험성을 또 파악을 해야 되는 좀 약간 다른 방식의 이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염 경로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텐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병원 안에서 감염됐을 경우가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확산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결국 이제 병원이라는 곳은 이제 고령층도 많고 기저질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감염됐을 때의 이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이 확진된 사람들의 이제 동선들, 과거 동선들을 잘 살펴서 이제 감염 경로도 경로지만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고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다각도로 확인을 해서 빨리 격리를 하고 이제 검사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